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내년 3월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대표 차출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설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면서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꺼내든 3대 조건이 그냥 나왔을 리 없다면서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지 않았겠냐, 이런 설도 무성합니다. 한동훈 카드, 여권 내부는 물론 차기 총선 판도까지 흔들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내부 패널 함께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댓글로 참여해 주십시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대표 차출론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치할 거다, 그런 전망은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제 국민의힘 대표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지난 3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구에 있는 한 포럼에서 국민의힘 새로운 당대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현재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황교안 전 대표, 그다음에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아마 4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뜻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나경원 지금 저출산 부위원장도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만 의원직을 가지고 입각해 있는 권영세, 그다음에 원희룡, 이런 분들도 전당대회 뜻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권 대책이 되는 대표여야 한다. MZ세대의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고 공천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 조건을 놓고 보면 이걸 맞추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어서 다들 성에 차지 않아서 압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누가 제일 좋겠습니다. 뭐 이 얘기까지는 할 수가 없었겠습니다만, 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3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수도권 대책이 돼야 된다. MZ세대에게 인기가 있어야 한다.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보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누구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천하람 위원장, 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얘기가 온도로 따지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저는 뭐 100도 기준이라고 하면 한 40도 정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데요. 뭐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가 사실 이거 굉장히 좀 큰 얘기입니다. 뭐 정말 거의 대부분의 당권 주자들을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현역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이러는 거냐? 오늘 뭐 유승민 전 의원은 뭐 방송 나와가지고 나를 지지하는 것 같다. 이쯤 되면은 뭐 MZ 수도권 내 얘기 아니냐. 주호영이 갑자기 왜 나를 공개 지지하냐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아닐 거고, 그러고 나서 보면은 결국 남는 건 한동훈밖에 없지 않냐.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거든요. 게다가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 MZ 세대 인기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설마 이번에 바로 당대표로 나오겠어? 그냥 뭐 총선 때 출마하고 뭐 수도권 선대위원장 정도 하겠지 했었는데, 온도가 그래도 기존에 한 20도였다면 두 분이 한 40도로 확 끌어올린 것 같긴 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 되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좀 이따가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왜 이 얘기가 지금 나왔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나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 그게 궁금해요. 신인규 변호사.
예, 뭐 저도 사실 주호영 대표의 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만 기억을 상기해 보시면은 과거에 그 무효로 저지화됐던 1차 비대위 비대위원장 하셨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축출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준석 대표가 또 필요하다라는 또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그 말씀에서 참 몇 달 사이에 뭐 바뀐 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좀 태도가 변화되는 게 참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안타까웠던 것은 현재 나오는 인물들이 참 숫자는 많은데 그 안에서도 현재 총선을 치를 수 있는 당대표로서 감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은 사실 우리 당이 얼마나 지금 체질적으로 좀 허약해져 있는가 이걸 저는 좀 반증했다고 보고요. 사실 그 문제 인식 자체는 전 동의합니다. 당연히 총선에서 승리하려면은 젊은 세대와 또 수도권 또 공천에 당연히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누구로부터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좀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소설에 불과하다라고 봤고 본인이 이제 오늘도 뭐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법무부 장관 출신이 여당의 대표 그것도 의전 서열 7위에 해당하고 국회 부의장보다도 높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로 바로 직행한다는 것이 상상할 수도 없고 또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는 있어서는 전 안 될 일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3대 조건에 대해서 동의는 한다고 하셨는데 이 3대 조건을 딱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거의 못 박다시피 했는데 이게 당에서 이렇게 조건을 정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호영 대표가 판단하시기에 이번 당대표는 수도권에 호소가 되는 사람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소구력이 있어야 되고 하여튼 공천을 좀 공정하게 했으면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딱 누가 봐도 이준석 대표인데 그래서 제가 참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저기 언급 본인들이 중에서도 봤을 때는 공정하지 않겠죠.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네. 그렇다는 거고요. 또 유승민 의원은 또 빼고 얘기를 하시니까 또 유승민 의원께서 오늘 아침에 또 자기에 대한 지지 선언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래서 참 재밌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신은기 대변인께서는 수도권 대책도 되고 MZ세대한테 인기 있고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는 대표 이준석 대표가 딱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이죠. 제가 봐도 딱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근데 유승민 의원만 빠졌나요?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하죠? 그러네요. 안철수 의원. 유승민 안철수 의원이 여기 안 들어간 거는 조영 원내대표가 쭉 나열을 했는데 매우 적합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나열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아예 그냥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인지 저는 좀 반문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속으로는 굉장히 좀 언짢을 것 같아요. 아예 거론조차도 안 돼 버렸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론이 안 돼서 언짢을 수도 있고 거기에 안 들어가서 기대를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경륜 있고 좀 신중한 캐릭터잖아요. 예. 근데 관저에 지금 2번 갔다 온 거잖아요. 지도부 한 번,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한 번.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이런 조건들을 3대 조건 아닙니까? 차기 당대표에. 근데 이거를 본인 마음대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과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관저 다시 다녀오고 5일인가 지금 대구 경북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이 7일이니까 그 이틀 동안 시쳇말로 간보기 한 거밖에 더 됩니까? 저는 간보기를 했는데 반응이 시답지 않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 3대 조건에 한동훈 장관이 적합한 인물이냐에 대해서 예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의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치고 나온 거죠. 그 지난 한 6월에서 8월 사이에 장제원 의원이 뭐 이선 후퇴 지역구에만 몰두하겠다 이런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아무도 믿지 않았잖아요. 때가 되면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제 관저 부부 회동 만찬을 통해서 다시 드러났는데 우리 선수들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잖아요. 16강에서 그 태극기에 쓴 마음으로. 그런데 이분들은 이 꺾이지 않는 윤핵관들은 굉장히 국민 불편하게 하고요. 또 이 국민의힘 이 정권을 위기로 빠뜨릴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지금 간보기에 실패한 거를 깨닫고 이렇게 나서서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지금 더욱 관심을 끄는 이유가 방금 김유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2번이나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부 회동 이후에 단독으로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데 그 뒤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세우니까 혹시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이 아니냐. 그래서 더 관심을 모으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은 반응이 뭐 확실하게 대통령이 뭐 도어 스태핑 요즘 안 하니까 밝힌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다. 심지어 뭐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걸 두고도 뭐 실제 얘기해놓고 지금 연막 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김두수 총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좀 이 윤석열 대통령 캐릭터나 뭐 이런 정세 판단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3대 원칙이나 3대 어떤 기준을 제시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수도권 MG 어떤 공정한 공천 이거는 약간 정치권에 있는 상식 같은 이야기에 가깝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다가 이름을 쭉 검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조호영 원내대표가 한번 이건 리셋해버려야 될 것 같다. 지금까지 나온 이런 뭐 후보들 아무런 의미 없다, 누구 경쟁력 없다. 이분들은 다 경쟁력이 없는 거다라고 해서 한번 리셋시켜버리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좀 더 개인적 욕망을 좀 엿는다면 조호영 원내대표 본인이 좀 더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자신도 좀 부각되는 그런 측면의 본인 이야기. 수도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 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그 수도권을 좀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중도지향적인 예.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바꿔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후보군을 한번 정리해버리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내가 보기에 조호영 대표의 발언이 이러이러함으로 내가 돼야 된다 그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하다가 대표 바로 뭐 하는 것 대표 욕심이 없겠습니까마는 네,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됐을 때도 사실 예. 출마했었었죠. 근데 뭐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또 원내대표 두 번째 하시는 거고, 특히 수도권을 강조한 거는 뭐 그때도 뭐 803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수도권에서 그렇게 어필되는 캐릭터는 사실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저도 사실 이 얘기 처음 듣고 이거 풍선 띄워보는 건가 사실 생각했습니다. 예. 이제 사실 그 기존에 좀 시간 돌려보면 이낙연 총리가 그때 전직 대통령 사면 갑자기 들고 나왔을 때 이거 뭔가 청와대에서 풍선 띄워보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졌고 뭐 정확하게 드러난 건 없었습니다만 저도 이거 정진석, 주호영 두 분이 갑자기 막 MG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보고 이거 조금 일단 좀 분위기를 보자는 건가 했는데 또 본인도 아니라 그러고 대통령도 불쾌감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대강 한번 띄워보고 만 건지 그건 뭐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설이 왜 나왔는가 짚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가능성 만약에 되면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 전에 반응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윤호님, 자당에서 대표 하나 키우지 못하고 외부 수혈만 대한민국 보수는 어디로 참 짠하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이은주님, 검찰 출신 정치인 노노 이제 사양합니다. 부산 사람,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학부모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이 육성회장이란 것을 했습니다. 이분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학생회장이 되니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던 기억이 나네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춘섭님, 한동훈 장관 아직도 야당 잡아들일 사람 많이 있는데 아마 당대표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견 주셨네요. 천하람 위원장 보시기에 지금 속보가 하나 떴어요. 한동훈 장관이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기자들 만나서 중요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실 반응도 뭐 불쾌감 이런 얘기하는데 천하람 위원장 보시기에 대통령과 교감 없이 조호영 대표가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어쨌거나 뭐 가능성 두 가지겠죠. 교감이 없이 그냥 아니면 뭐 본인 뜻대로 조금 한동훈 장관 한번 띄워주겠다. 예. 뭐 흥행용으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분위기 빨리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아니면 뭐 한동훈 장관 본인의 의사가 좀 아니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얘기 한동훈 차출설이라는 게 불이 확 붙었던 이유는 될 것 같아서입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놓고 보면 요즘 특히나 당심을 더 높인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 출마하면 아마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그리고 친윤 단일화가 자연스럽게 또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면 진짜 될 것 같은데 이러니까 이게 불이 확 붙었던 예. 것이고, 근데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또 사실은 이게 저희가 아마 보통 당 대표 나가려면 한 3달 전부터는 당원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한 연말 정도가 기한으로 설정이 될 겁니다. 뭐 3말 정도라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뭐 2022년 중에 그만두고 국민의힘 당원이 되는 일이 없을 거니까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긴 만약에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당원 가입하면 그때부터는 사실로 다가온다.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당원 가입을 늦게 해도 특례를 봐줘가지고 당대표 시켜준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한교안 대표 때. 예. 근데 요즘 아무리 저희 당의 당원 당규가 거의 무슨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될 고치면 것 되죠.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장관 지지도가 꽤 나와요.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지도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7.3, 2등이 한동훈 장관이에요. 18.6. 그리고 유승민 8.0, 오세훈 7.9, 홍준표 7.4, 이낙연 5.2, 안철수 4.1 이렇게 나왔는데 유승민, 오세훈보다도 2배 더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도, 인기가 이렇게 여권 내부에서는 가장 높게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글쎄요. 그 한동훈 장관의 역량도 뭐 평가를 받았겠습니다마는 저는 한동훈 장관을 세움으로써 그 뒤에서 배후에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저는 세력들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모종의 시나리오를 좀 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주호영 대표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우리 김 소장님께서도 이걸 뭐 리셋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건 뭐 리셋해서 되겠습니까? 당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후보들이 나왔는데 후보들이 뭔가 경쟁력이 없다 해가지고 이걸 리셋하고 또 새로운 사람 불러가지고 또 세우겠다. 근데 또 더 기가 막힌 거는 또 세우는데 또 그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도 저도 이게 당의 민주주의가 이게 작동하고 있느냐는 제가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실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기도 하고 당내 경선도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자리인데 지금 이렇게 될 바에는 그냥 당내에서도 우스꽝스러운 자조 섞인 목소리로 그냥 당의 권력자가 임명해라. 과거 총재 시절처럼 겸임은 못할지언정 그냥 임명하는 게 낫지 않겠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서울고등법원 그 판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 그 처벌받은 판례입니다. 형사 판례고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공천룰이 공천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당내 경선 운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죄 판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지금 수위의 문제겠지만은 당내 당무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실정법에 위반됐다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고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내려진 판결이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누가 기소를 했고 누가 이거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리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좀 우려스럽습니다. 당무 개입은 위법입니까? 처벌받은 사례가 있죠. 공무원이 하게 네. 되면은 위법합니다. 네, 당내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2018 서울고등법원 2018 노 2151 판결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윤석열 당시 총장께서 뭐 특검 수사팀장 할 때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오늘 또 유승민 의원도 나와서 하고 그러던데. 근데 이제 어떤 이게 이제 윤심이 너무 과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과 별개로 한동훈 장관이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거의 다 지지하는 모양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약간 세련됐다, 뭐랄까 좀 더 지적이고 뭐 따박따박 이렇게 뭐 잘한다. 야당이랑도 잘 싸울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최근에는 좀 뭐 차기 지도자에서도 좀 많이 올라온 것 같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정확하게 이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서 그런 뭐 뉘앙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네. 누가
아니 뭐 저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당 대표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앵커님,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당 대표 되는 게 더 어려워요, 대통령 되는 것보다. 대통령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당 대표가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그런 얘기를 누가 예, 할 수 있겠냐? 차마 누가 감히 예. 예, 그런 나는 얘기를 됐잖아. 예. 그렇겠네요. 되지 말란 법 어디 있어? 예, 그리고 그래서 더 잘하잖아. 예.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겠죠.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총장 시절에 자기는 그 대통령 나갈 생각 없다. 그리고 뭐 여론조사에서도 빼달라. 뭐 이렇게 그때 뭐 한다고 했나요? 총장 시절에. 그런데 이렇게 된 것처럼 일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동훈 장관 스스로도 또 어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죠. 김의겸 의원하고 국회에서 공방할 때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공직이 끝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또 다른 어떤 공직까지도 앞으로 다 걸겠다. 장관직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속으로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본인 이번 공직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딱 규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아침 인터뷰 잠깐 저도 이제 그 조금 들었는데 그 룰 가지고 7대3, 9대1까지 얘기 나온다. 그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게 국민의 힘이냐 당원의 힘이지. 그러면서 정작 당에 지금 국민의 힘이 필요한 거는 중도층이고 이 중간에 마음 들 곳 없는 국민들을 어떻게 흡수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라면서 또 본인은 7대3 현재로서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대로만 간다면 자신감을 보이시던데 저는 오늘 출범하는 국민공감, 과거 구민들레, 예. 구민들레 현 국민공감 이 멤버가 65명인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70명 넘은 것 70명 같던데. 넘었나요? 예. 그러면은 뭐 5명. 115명 중에 그 정도면 거의 뭐 3분의 2 가까이 돼버리는 건데. 안 들어간 사람 누군지 세는 게 더 빠르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윤핵관들이 뭐 윤핵관 호소인 뭐 간사도 하고 있고 그렇게 맡고 있던데 이분들이 당대표 선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하실 분들 아니에요. 또 장재현 의원은 거기 들어가지는 않다고 했지만 오늘 첫 모임이니까 참석해서 뭐 축사 비슷하게 한다는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나서가지고 당에서 인물 키워야지 왜 당을 왜소하게 만드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김장연대 새롭게 또 등장했잖아요. 지난번에 약간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가 김기현 의원 또 만났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들도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일단 차기 총선과 대선 카드로는 분명히 살아있는 카드다. 그래서 이틀 동안 가는 보았으나 저는 당대표 그걸로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수 소장께서는 혹시 오늘 아침 한동훈 장관의 발언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게 당권 불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실질적인 불출마 선언은 아니지만 듣기에는 불출마 선언에 가깝게 들리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지금 이 소동은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다고 봅니다. 이건 뭐 에더블루는 한번 띄어올린 걸로는 뭐 띄어올린 것 자체로 보면 성공적으로 띄어올린 거죠. 뭐 이렇게 한동훈 이런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어라고 한번 이야기가 해람됐으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이제 이득을 얻었는데 계속 고 하기에는 뭐 당내 여러 역학 정리해야 될 과정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이럴 때 일단은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진정시키는 측면에서 인터뷰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제 문을 닫아 걸지는 않았으니까 약간 살아있는 불씨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천하람 의원 네. 되게 우리가 정치적 수사 레토릭 차원에서 보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대충 나중에 나가겠다는 얘기가 많고 그렇죠. 진짜 안 나갈 사람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한다. 안 나갑니다. 예. 뭐 이러는데 안 나갑니다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0%로 만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약간 대신에 이제 뭐 당장 이걸 뭐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언급인 거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대통령과 윤핵관과 뭐 한동훈 장관과 이게 정리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단정적으로 한동훈 장관 안 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냈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뭐 아직 완전히 어떤 뭐 방침이 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뭐 그 시청자 의견 중에서도 뭐 잡아넣을 사람 많은데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바로 여당 당대표로 오게 되면은 사실 제일 반길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 수사, 뭐 야당 탄압 이런 프레임을 걸기가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전직 법무부 장관이 게다가 얼마 전까지는 검찰의 핵심이었던 분이 여당의 당 대표로 온다. 그 와가지고 야당하고 직접 1대1로 붙는 구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딱 정치 수사, 뭐 정치 탄압 이런 거 나오기 너무 좋은 프레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동훈 장관 뭐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서 아이디 쓰시는 분 그냥 이준석 대체제 선발 대회 뭐 이렇게 평가를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말 잘 듣는 이준석 찾기 이런 거가 아닐까. 순한 이준석 찾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 잘 듣는, 말 잘 통하는 뭐 좋게 얘기해서. 예. 허근예님은 신영균님처럼 상식이 통하는 분 당 대표 해야 합니다. 허근예님한테 BHC 치킨 쿠폰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천하람 위원장님이 너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다음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당 대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온다고 결심만 하면은 저는 거의 100%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장관이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저는 표가 몰린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정치사에서 될 것 같은데 안 나온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정치인의 말을 그렇게 다 믿지는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들으실 거고 뭐 정치가 생물이다 이런 말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검찰 권력을 상징하는 그분들의 권력 의지도 저는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출마할 가능성도 꽤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당은 깨지겠죠. 가능성은 높을 수 있겠지만 깨져요? 왜냐하면 김은혜 그 도지사 후보 예. 할 때 경선할 때 유승민 전 대표가 떨어지면 진짜 이건 당이 말이 아니다. 국민의힘 당도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간에서 했었는데 결국 김은혜 후보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인규 변호사 말씀처럼 나오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국민 공감 의원들이 다 밀어줄 거예요. 지역에서 완전히 이거 단돌이 맞는 말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단속해서 표단속해서 다 밀어줄 겁니다. 그리고 당원 비율 높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휘둘리지 않는 공천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의 의중이 음으로 양으로 실릴 수밖에 없겠죠. 잠깐 15 듣고 이어가죠.